자, 매주 보니까 반갑습니까? 아, 공시법이 반갑다는데 세종시밖에 없어. 다들 공시법이 너무 또 머리가 아프다 해가지고 특히 격주론 학원들은 감당을 못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다시 내용을 좀 마지막 이론 과정 마지막인데 다행히 그 요약집 이거 위주로 나가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고 요약집은 제가 뭐 거의 오류는 없을 겁니다. 오류 없을 것이고 요 범위만 내용만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어떤 것을 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산만한 등기나 이런 부분도 다 의외로 간단한 것 같지만 다 들어가 있고, 참고로 맨 뒤에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제가 실어왔는데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등기 문제가 작년에 만만치가 않았어요. 등기 문제는 간단한 문제 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복합적인 문제. 그냥 앞에 총설 정도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총론, 강론 막 섞어서 지문에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완전히 믹스시켜서 이렇게 출제해서 작년에는. 근데 지적은 여전히 아무리 어렵긴 해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단순. 그래서 지적 문제는 거의 다 맞고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자, 우선 프린트물 맨 앞에 보시면 이제 제목 속 제목 밑에 보면 대장과 등기의 관계 나온 거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거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원적 공시 방법이 지적 소관처에 가면 대장이 있다 있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간 거에 있어 등기부. 부동산이 하나인데 공시 방법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걸 이원적 공시 방법. 자, 이렇게 소관청에 가면 대장이 있고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가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했어요. 자, 어느 토지나 건물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씩 공시한다는 거예요. 대장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물리적 현황인 사실관계, 그 다음에 권리관계, 즉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는 권리관계를 한번 먼저 선등록하더라. 선등록. 먼저 등록부터 하고, 건물 신축했다? 그럼 건축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토지를 최초로 받을 마가 생겼다? 신규 등록을 통해서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 등기 절차로 이어진다. 이 등기할 때도 역시 표제부에 가면 부동산 표시인 사실관계를 먼저 기록해주고 갑구나 을구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양자는 항상 동일한 부동산, 즉 같은 토지나 같은 건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호 부합,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이때 일치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는 즉 부동산 표시는 대장이 항상 기준이 된다 있고 권리관계는 항상 등기부가 기준이다. 이렇게 있죠. 기준이 무엇인가 꼭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사실관계 어디가 기준이라고요? 대장. 권리관계는 어디가 기준이라고? 등기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든 건물이든 하나의 부동산이 나왔다면 두 가지 공부를 다 봐야 돼요. 어떤 거? 대장을 열람해야 되고 그 다음 등기부를 열람해서 양자의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부동산 표시가 상호 맞는지 소유자 표시가 맞는지 서로 확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아니할 때 불일치하면 어떻게 한다 했죠? 사실관계는 대장을 기준한다 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어딜 바꿔서 등기부를 바꿔서 일치시키면 되는데 등기부를 바꾸는 걸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부동산 표시, 앞에 표제부에 있는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를 바꾸는 거니까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변경 등기를 통해서. 자, 권리관계는 기준이 거꾸로 등기부라고 했으니까 양자가 불일치한다면 등기부를 기준 어디를 바꿔서 요 대장 이쪽을 바꾸는 거예요. 대장을 바꿔서. 자, 이거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 등기를 바꿨고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을 어디를 바꾼다? 대장을 바꾼다. 대장을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소유자 표시가 안 맞으면 소유자 표시를 역시 뭐한다? 바꿔줍니다. 바꿔주는데 대장을 바꿀 땐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일치시키면 주면 된다. 이렇게 했죠. 자, 사실관계는 즉 부동산 표시는 어디 기준? 대장 기준 어딜 바꾸고 등기부를 바꾸는 걸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소유자 표시는 어디 기준? 등기부 기준 어딜 바꿔서? 대장을 바꿔서 이걸 뭐라고?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 알았어요? 그래서 불일치를 일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변경 등기냐 변경 등록이냐 이것은 사소한 용어의 차이 같지만 엄청난
천지 차이가 나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것은 다양한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서서 읽어보시면 각 등기법이나 지적 공부 관련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내용 중에 전부 다 이런 제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페이지 정도까지 여러분 스스로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참고로 기본적인 상식을 여러분들 이런 게 안 돼 있는 분도 있어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프린트물 우리 요약집 3페이지 가면 등기법 총설이라고 나왔어요. 등기법 총설. 3페이지. 거기서는 우선 여러분들 용어정의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용어정의.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용어정의. 쭉 넘어가 보면 이제 목차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나오죠. 네, 거기서 용어정의. 자, 이제 과거엔 용어정의라는 게 없다가 등기법에도 용어정의가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4가지가 있고 등기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총 5가지를 알아야 돼. 현재 등기부는 모두 전산화됐어요. 그래서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등기부에 대한 용어정의. 그럼 등기부 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똑같은 내용인데 보조기억지장치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하나 전부 다 복제해 놓습니다. 이것을 등기부 부본자료라고 그래요. 나중에 등기부가 파손 등으로 못 쓰게 된 경우에 이것을 백업시킬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자, 등기 기록은 구체적으로 한 필지 토지나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특히 뭐라고 한다? 등기 기록. 그 다음, 등기필 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될 때,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한 정보를 등기필 정보. 그 다음, 등기 신청 정보는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다. 이렇게 용어 정의에서 각각 풀이가 나오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골라낼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기능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세요. 4페이지. 여기서 특별히 이건 기본적인 여러분들 지금 정도 되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등기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서는 효력 발생 요건 내지 성립 요건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는 처분 요건이다. 그 다음에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는 채권이지만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등기란 성립요건 내지 효력 발생요건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현행 등기의 특징, 이건 거의 뭐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지만 거기서 우리 수업 시간 했던 내용들 잘 생각하셔야 돼. 등기부는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만든다 했지? 이걸 뭐라고? 물적 편성주의. 그래서 1부동산 1등기로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방법을 놓고 보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신청과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전자신청 방식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특징들을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그 특징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등기관이 등기 신청하면 심사할 때 절차상 하자만 있는지만 따져보는 걸 뭐라 그랬어? 형식적 심사. 지적에서는 실질 심사했지만 등기에 오면 형식적 심사다. 그리고 가끔 문제 풀다 보면 구분 건물 표시 사항에 관해서 사실조사권 문제 나오면 이것은 다 폐지된 제도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폐지됐다, 없어졌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효력 관련해서 우리가 독일법을 개수했다 했죠. 그걸 뭐라고 해서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독법주의. 이게 우리가 취하고 있는 어떤 물권 변동에 대한 태도다라고 했어요. 등기 효력과 연결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그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다 했죠. 이걸 뭐라고 해서 공신력이 없다. 얼마만큼 없다 했지? 100%. 그래서 뭐가 없다고? 예외가 없다.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은 거래 안전을 위한 특별 규정일 뿐 예외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잘 알아두라겠어요. 그 다음 국가배상 책임주의를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등기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배상법에 나와 있다라 해서 국가배상법 이것만 주의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문제 나오기 어려워요. 그냥 지문 하나 정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문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징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등기 분류 중에서 자 크게 등기 분류를 하면 몇 가지 나눠진다 했어요. 등기 분류
등기 종류를 말한 겁니다. 등기 종류. 등기 종류는 무엇이느냐. 이건 등기법 강론을 다 배워야 알겠지만 여기서는 크게 그냥 전반적인 내용만 검토하는 거예요. 먼저 분류해보자. 분류해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느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 했지. 첫째, 대상 내지 기능에 의한 분류. 두 번째, 내용에 따른 분류. 세 번째, 방법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네 번째, 효력에 따른 분류. 그 중에서 방법 내지 형식에 따른 분류. 이 중에서 간단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것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판이 안 나와요.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핵심만 알면 된다 했죠.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쓰는 걸 뭐라고? 기입등기. 기입등기에 뭐가 있다 했어요? 기입등기 세 가지 기억하라 했지? 어떤 거예요?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보존, 이전, 설정. 이게 기입등기야. 기입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그래서 등기필 정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와 실체관계 일치 여부를 가지고 따질 때 일부가 등기와 실체관계 일부를 취할 때 변경등기와 경정등기가 있는데 변경, 경정 차이점은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다는 점에선 차이점이지만 변경은 후발적 사유, 경정은 원시적 착오나 유로, 즉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등기와 실체관계가 전부 불일치할 때 두 가지가 여기 있었죠. 말소등기하고 뭐가 있어? 멸실등기. 말소등기는 등기 내지 등기상, 등기의 전부가 실체관계 불일치. 멸실등기는 뭐가?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말소회복등기는 이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소회복등기. 이것은 등기상, 회복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자, 전부 또는 일부요. 이것은 전부 또는 일부. 즉,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인데 전부 말소 회복은 등기 형식이 달라.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다. 그리고 등기 형식만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어디에 여러분 나와 있느냐 하면 자, 4페이지에 보면 등기 분류에서 나왔어요. 대상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지? 그럼 기입등기 세 가지 기억해 줘야 돼요. 어떤 거?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기억,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변경, 경정의 차이점 뭐라고 했어요? 변경은 후발적 사유로, 경정은 원시적 사유로. 공통점은 일부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내용은 뒷페이지에다 투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 불일치 정도를 했죠. 일부 불일치, 변경, 경정. 전부 불일치, 말소, 멸실. 전부 또는 일부 문제 나오면 회복등기다. 그래서 자, 일부 불일치에서 변경 등기는 후발적 사유로, 경정 등기는 원시적 사유로 일부와 불일치할 때 이걸 회복시키기 위한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고, 그다음 전부 불일치는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가 있는데 말소는 등기 내지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한 거예요. 그때 그 등기를 소멸시키기 위한 등기가 말소 등기. 멸실 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전부 물리적으로 소멸한 거예요. 그다음 회복 등기는 전부 또는 일부인데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된 경우에 회복하는 등기고 멸실 회복 등기는 등기부 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됐을 때 문제인데 지금 멸실 회복 등기는 등기부 부본 자료로 복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에 따른 분류가 이거고요. 그다음 형식의 방법 내지 형식에 따른 분류. 거기 보면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가 있는데 오른쪽 도표를 보세요. 거기서 자 7페이지에 나온 거 이거 강론에서 따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주등기 항상 주등기로 하는 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다 주등기예요. 그중에 특히 기억할 게 멸실, 말소 이 두 가지 멸실 등기와 말소 등기 암기해 줘야 됩니다. 항상 주등기로 하고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는 다 주등기다. 표제부. 등기부는 어떻게 있다 했죠?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어. 표제부는 부기등기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주등기예요. 표제부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 나온 거 암기해야 됩니다. 환매 특약 등기, 권리질권 설정 등기,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경정. 그 다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각종의 특약으로서 권리소멸 약정 등기. 이런 거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5개 정도 기억한다면 환매 특약, 권리질권, 등기명 표시 변경, 그다음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 등기, 그다음에 특약, 즉 권리소멸 약정 같은 특약 등기 다 여기 들어가요. 그다음 둘 다 가능한 거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다 거기
권리 변경 경정.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왜 그러냐? 이해관계인이 승낙사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해관계 승낙 있으면 주등기, 예, 부기등기예요. 승낙 있으면 부기등기. 종전상 지운다 했어, 안 지운다 했어요? 이해관계인 승낙 있으면 종전상을 지운다, 안 지운다? 까마득하시네. 자, 등기는 이렇게 주등기만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부기등기만 되는 게 있고 둘 다 가능한 경우가 있다겠죠. 요 둘 다 가능한 경우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음 중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를 물어볼 때 요 경우 중에서 둘 다 가능한 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얘기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 보세요. 기출문제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걸 찾아봐라. 지금 등기명인의 이름을 개명한 경우의 변경. 이게 뭐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야. 등기명인 표시 변경, 이름 주소를 다 고치는 걸 표시 변경이라고 그래요.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항상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이게 뭐야? 공유물 불분할 특약. 특약은 다 뭐로 온다고 해서 특약. 항상 부기등기야. 특약상. 항상 부기등기. 그 다음 지상권 이전 등기는 뭐야 이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뭐다? 부기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은 항상 부기등기야. 그 다음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 그럼 그건 보세요. 거기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다 되는 것 중에 5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권리 변경 경정. 그 다음에 저당권 중에서 소유권 목적이면 주등기요. 지상 전세권 목적이면 부기등기라고 있죠. 즉 지상권 목적하거나 전세권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지문도 전세권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니까 부기등기로밖에 안 해요. 이거는 이때는. 그래서 소유권 목적이었다면 주등기지만 지상 전세권 목적은 부기등기다. 그 다음 5번 등기 전부가 말소인 경우 그 회복등기가 이게 뭐다? 말소회복등기. 그럼 거기 다시 주등기 부기등기 둘 다 되는 것 중에 말소회복등기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 전부 말소회복이면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이면 부기등기가 있지. 근데 5번이 뭐라고 했어요? 전부를 회복하는 거니까 뭐로 가야 돼? 주등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다가 요 중에 하나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걸 하나.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드는 게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나오면 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둘 다 가능한 거 요게 5가지 기억해야 돼. 첫째 권리 변경.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권리 변경. 또 권리 경정. 변경과 경정은 같이 갑니다. 왜? 공통적음이 일부가 안 맞기 때문에. 차이점 뭐야? 원시적이냐 후발적.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권리 변경이나 권리 경정 등기가 나오면 이것은 무엇에 이 권리 등기 명인 표시가 아니라 권리를 변경하나 경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전세금에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채권 체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 권리 변경 경정이에요. 이게 원시적이면 경정이고 후발적이면 변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나온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해관계인 승낙서가 있으면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 승낙서가 없으면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 그래서 이것은 이해관계인 여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당권. 이 저당권은 어떻게 소유권 목적 저당권이면 주등기. 지금 지상권, 전세권 목적 저당권이면 부기등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회복등기 중에 말소회복등기 문제 됐지? 말소회복등기는 어떻게? 전부 말소회복이면 뭐로 간다?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이면 뭐로 간다? 부기등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짜가 들어간 게 있어요. 자, 첫째가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이것은 대상이 소유권 목적이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다. 그래서 대상이 소유권 목적이냐 소유권 이외 지상권 전세권 목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본다면 가등기. 요 가등기도 등기 형식이 주등기 부분이 다 되는데 가등기 결정을 누가 하느냐? 본등기가. 요 본등기가 주등기로 할 것이면 가등기도 주등기고 부기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는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본등기가 결정해요. 본등기. 요 5가지만 알면 돼요. 둘 다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나오면 기존의 기출문제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형식은 강론에서 뭐 부기등기 따로 볼 거 없이 여기서 그냥 다 끝내. 뭐.
자, 그래서 요 등기 내용, 방법 내지 형식에 따른 분류, 요게 간단한 거지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리고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요 특징들을 잘 알아둬라. 특징들. 요게 다 기출 문제,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들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 오늘? 아니, 어제 뭐 했어요? 어제 쉬었어요? 쇼파일 날 수업 있었어요? 뭔 수업 있었어? 그래서 지치셨나 보네. 자, 이렇게 이제 형식에 따른 분류나 이런 거 간단한 거지만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등기사항, 등기 대상이라고, 이 등기사항은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겁니다. 해마다 나와요, 등기사항. 그래서 등기사항에 대해서 자, 등기사항 개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올 게 없고, 등기사항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고 했죠? 등기할 물건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등기할 권리가 있고, 세 번째 등기할 권리 변동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나눠줬죠. 자, 물건 몇 가지가 있어? 등기할 물건? 등기할 물건 몇 가지 있었죠? 등기할 물건 몇 가지? 두 가지. 이게 뭐야? 부동산 등기로서 공시한 건 부동산이잖아. 이 부동산 뭐가 있는 거야? 토지하고 건물. 두 가지잖아요. 등기할 물건 토지하고 건물밖에 없어. 어디? 여러분 책에서 보면 자 8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거기 등기할 물건 1번 토지, 2번 건물 두 가지 나눴죠. 토지와 건물뿐이다 라고 했잖아.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고, 등기할 권리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8가지가 있다고 했지? 이게 뭐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 8가지. 그럼 권리 변동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권리 변동은 6가지. 뭐 이게?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 6가지 모습이 권리 변동 모습. 그래서 크게 보면 책에서는 권리 8가지를 오른쪽 9페이지에 언급해 놨고, 그 다음에 권리 변동 모습 중에서 그 9페이지 하단부터 10페이지 넘어가 보면 거기 이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 변동 민법 187조의 예시한 그 내용에서 기준 언제 변동되는가 그 시점 알아야 되고, 절차법상 등기되어야 할 권리 변동에서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렇게 표시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할 물건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건 뭐냐? 자, 토지는 지적에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필지 단위로. 그래서 1필지 단위로 등록이 되어 있고, 동시에 뭐가 된다? 사건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등기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매나 토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천법상 하천부지는 등기 대상이지만 용익권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이런 얘기 있죠. 용익권에 의한. 처음 들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등기할 물건 예시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도표 밑에 9페이지 하단에 그 도표 밑에 보세요. 하천법상 하천부지는 소유권, 저당권, 권리질권 등 등기 대상이 되지만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등은 할 수 없다. 용익권에 의한 제한을 받아서 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위에 등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은 기존에 등기를 안 해주었던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중에 하천법, 공유수매나 토지, 즉 바다 밑에 있는 땅입니다. 갯벌 같은 거 이런 거 등기할 수 없어요. 교량, 터널, 방수문, 그 다음에 임시로 준 견본주택, 구주상 공용부분, 지붕이 없는 공작물, 기타 비닐하우스나 주수 캐노피, 경량, 절골조, 조식, 패널 구조 건축물은 지붕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등기된 것 중에 도로법상 도로도 등기된다. 하천법상 하천부지도 등기 대상이 되지만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용익권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방조제는 지목이 제방이라고 있기 때문에 따로 등기할 수 있다. 사일로 이 곡물이나 사료 저장한 시설인데 건물로 등기해줬다 했죠. 유류 저장 탱크도 건물로 등기해 준 겁니다. 비닐하우스는 안 되지만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은 등기 대상인 건물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 중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만들어 놓지만 등기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비각,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은 집이라고 했죠. 경량, 철고조, 패널, 지붕주택 이곳은 지붕이 있기 때문에 됐다 했죠. 그 다음 조적주 및
슬레이터 구조,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터 지붕주택도 컨테이너 주택은 등기 안 되지만 조적조락해서 벽돌로 땅에 고정시키면 된다겠어요. 그 다음 특이한 게 개방형 축사는 원래 벽이 없지만 뭐라고 했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얘기했죠. 이걸 생각한 거예요.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문제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일부 문제, 일부. 즉 전부는 당연한데 부동산의 일부냐 권리 일부냐. 자, 부동산의 일부 눈에 보인다. 토지 건물 일부 보이죠? 권리 일부, 권리 일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분이라고 해서 지분, 권리 일부는 지분.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했지? 이거 눈에 보이니까 사용 수익이 돼서 용익물권과 임차권 설정을 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이 지분 외에는 용익물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저당권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 할 수 없지만 권리 일부엔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 잘 알아둬야 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알았어요?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분만 가능, 이거 해마다 나와. 지분만 또는 전원명이 가능하냐. 이거 한 100번 이상 해준다 했어요. 지분만. 자, 공유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느냐? 보존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전원명의로. 공동상속 중 1인이 상속 등기 자기 상속 지분만 못한다? 어떻게? 전원명의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특이하다 했지. 수인의 가등기권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본등기가 되지 전원명의 본등기 못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포괄 유증의 경우. 즉 포괄 유증의 경우는 지분만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전원명의 할 수 있다. 시험 문제 단글로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 어디에 있어요? 책에. 여러분들 11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권리변동 주의사항 도표 하나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등기사항이 아니면 전부 다 각하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간다? 등기사항은 등기사항일 때 등기해 주는 건데 만약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등기를 각하합니다. 각하할 때 어디로 간다? 29조 제2호 사건인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거 위반되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권말소되는 거예요. 등기하더라도. 당연무효로서 직권말소됩니다. 자, 이게 간단한 거지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물 보세요. 다시. 거기 2번 문제 보세요. 24위 문제. 자, 등기가 가능한 것은 뭐냐? 첫째, 이거 등기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갑소유 농지에 대한 의리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민법 시간에 배웠어 안 배웠어? 민법 시간에 배웠어 안 배웠어요? 자, 경자 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 못합니다. 민법 303조 기본, 지금 조문 민법 303조 농지 전세권 설정 못한다 딱 나와 있잖아요. 법률상 금지. 이거는 각하사유 어딜 요약점을 잠깐 보시냐면 이거 민법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자 45페이지 펴보세요. 요약집 45페이지 펴보시면 거기 규칙 52조 10가지 언급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44페이지 각하사유가 부동산 등기법 29조 11가지 열거하고 있다 했지? 그 중에서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거를 언급한 게 45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규칙 52조의 10가지예요. 보시면 거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언젠가 그 중에 첫째 등기 능력 없는 거 이게 뭐야?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나 권리가 아닌 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법률의 근거 없는 특약. 세 번째 아파트 팔 때 즉 구분 건물에서 대지 사용 공간 분리 처분하는 거. 바늘과 실의 관계 얘기 줬죠? 그럼 4호가 뭐예요? 4호. 농지를 전세권 설정 목적. 이게 민법상 금지된 걸 했기 때문에 안 해준단 말이에요. 몇 호? 2호 위반으로.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2번 보세요. 갑과 을이 공유한 건물에서 갑 지분만. 지금 여기 있죠, 이거. 자, 지분만. 뭘 못한다? 보존등기? 못한다 했잖아, 못한다고. 하면 전부 다 각하되는 거예요, 이거로. 지분만.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공동상속인 갑과 을이 갑 자신이 상속 지분만. 자, 뭐예요? 상속 등기에서 상속 지분만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5번 보세요. 4번 가압류 결정에서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 신청한 경우. 가압류 등 신청해서 뭐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예? 뭐가 잘못했어요? 거기 보세요. 아까 45페이지에 보면 규칙 52조 내용이 즉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10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8월 보시면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왔지? 그 뒤에다 가로 이렇게 쓰고 예.
예 쓰고 가압류 써놓으세요. 자, 가압류란 건 뭐라고? 촉탁으로만 되는 거. 법원에서 촉탁해줘야 되지 개인이 신청할 수 없는 등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전부 다 몇 호 위반이라고? 29조 2호 위반이야. 2호. 이 내용 지금 언급한 거니까. 가압류 등기 신청, 등기소에가 가압류해 주세요라고 신청해봐야 다 각하돼버려요. 안 됩니다. 그럼 법원 촉탁으로밖에 안 되는 등기예요. 전부 다 29조 2호를 물어보잖아. 이거 2호 위반. 이 전부 다 출발이 어디에요? 여기 등기상이에요. 등기상.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등기할 물건이 아니거나 등기할 권리가 아니거나 등기할 권리 변동이 아닌 것은 등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서 가등기 권자 갑이 을소유 건물에 대해 가등기를 신청했다. 여기 밑줄 치면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거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이것도. 이건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단독 신청한 경우입니다. 촉탁 등기 아니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를 단독 신청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신청했으니까 맞는 거지. 각하 사유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등기에 대해서 강론에도 여러 번 또 언급하지만 어딜 잠깐 보시냐면 강론에 요약집 있으니까 보기는 아주 편해. 거의 없는 게 없을 만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쭉 틀만 잡으면 돼요. 자, 6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요약집은 63페이지. 거기 가등기 절차에서 도표 밑에 4번 보세요. 가등기 신청 절차. 가등기는 법 2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그러나 단독 신청이 특례가 있어요. 그 중에 2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해서 단독 신청의 경우가 있다. 특히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나오면 이건 촉탁 등기가 아니다라고 특히 주의하라고 했어요. 거의 해마다 나오는 거다. 이러니. 해마다 나온다.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뭐라고? 단독 신청의 경우입니다. 신청. 절차 개시가 몇 가지 있다고 했죠? 절차 개시? 등기 절차 개시 몇 가지? 4가지. 그렇지. 이게 어렵지가 않다니까. 기본 원리만 알면 간단해. 등기법 기본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려워. 모르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 등기는 절차는 어떻게 신청에 의해서 개시된다. 관공설 때 용어를 뭐라 쓴다고? 촉탁. 등기관 예우적으로 뭐 한다고? 직권. 그 다음에 이 신청 과정에 뭐 한다고? 법원? 명령. 이 4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아까 가압류 등이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가압류는 법원에서 촉탁 등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청했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각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가등기 가처분이라는 건 특수한 거. 이건 법원 판결받아 가등기를 원래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본다. 단독 신청할 특례를 규정한 거예요. 법에. 어떻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으면 이건 판결받은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특례를 특별히 규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촉탁 등기 아니고 신청 중에서 뭐라고? 단독 신청이 특례니까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기본 원리를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등기 구조가 뭔지 몰라. 지금 뭘 물어보는지 몰라. 사람이 누가 상대가 공격하는 걸 알아야 방어를 하는데 어디서 공격을 들지 모르고 멍하니 앉아있는 거야. 눈 감고. 그러니까 이걸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등기법 원리가 뭐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아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가압류 등이 촉탁으로 하는 건데 신청기 때문에 안 해주는구나. 이렇게 알면 간단한 건데 기본 원리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등기법을 요령 있게 강의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리, 기본 틀을 모르고 그 기본 흐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각 과목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작년 등기법 문제 공시법 문제 뒤에 실어놓은 이유도 수시로 보라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서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그 각종 서식이 맨 뒤에 제가 붙여놓은 게 있고 162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요 요약집만 하면요 등기법 만점 맞고도 남아요. 사실은 내용을 여러분 활용 못해서 그렇지. 어떤 문제 풀다 다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간단한 거지만. 자, 162페이지 보시면 거기 나온 문제 지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 쭉 읽어보면 뭐 지목 관련된 거 나오는 거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문제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등기법 문제 작년 문제 한번 보세요. 어디부터가 등기법 문제냐면 거기 53번부터 53번. 이런 식으로 등기법 문제 나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문제,
이때 직권말소 대상이 뭐냐? 이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야. 그 다음 신탁 등기 문제 54번. 그 다음 55번 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문제. 그 다음 간단한 거라고 보지만 다 간단한 문제 하나도 없어요. 56번은 보세요. 등기 제휴도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이거 간단한 거 같아 풀어보려고 했더니 뭐야? 전체 총강 다 전체 다 나왔어 지문이. 1번부터 5번 지문까지. 이건 1번 지문은 등기부 공개,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 2번 효력 발생 시기. 이건 여러분 많이 들었지. 등기를 마친 경우 언제?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3번도 전세권 일부 전등기에 대한 특별 규정을 시험 문제에 난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질문도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 이게 뭐가 문제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인 요건 어디서 문제되느냐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 5번은 뭐야? 등기부를 반출할 수 있는 경우 특수한 걸 물어봤어요. 이렇게 질문이 하나지만 등기법 전 번임에 다 들어가 있어. 지문들이 그냥 섞어가지고. 특히 작년 문제 다 그래요. 간단하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복합적으로 냈어 작년에. 그래서 거기 쭉 넘겨보시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하나도 없어. 보면 이게 어느 하나 단편적인 것만 알아가지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작년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전체적으로 다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 파트의 점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적에서는 거의 다 맞는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등기를 다 포기하고 있으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반은 맞아야 돼. 반은. 절반 정도. 알았어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기출문제 봤지만 등기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정답은 어디가 가능한 거야? 2번은? 5번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얘기했는데도 이제 뭔지 모르고 또 이제 이게 답이 뭐냐 또 물어보죠. 5번이 정답. 1번 답을 안 써줬어요. 왜? 수업시간에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사항 문제.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는 거 이거. 등기사항. 특히 어디? 요거 중요한 거. 일부 문제. 요거 일부 문제. 그 다음 요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거 연결해가지고. 알았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그 다음에 지분만 또는 전원 명의로. 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서 한번 어딜 문제 보냐면 그 2페이지 프린트물 나눠준 거 보세요. 2페이지 한번 풀어보자고. 이런 식으로 문제 점검합니다. 자, 아까 공신력이 없다 해서 그 문제 1번 보세요. 가장매매에 기한 등기를 신뢰로 거래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지는? 맞죠. 민법 108조 2항을 말하는 거예요. 선의랑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거래 안절에서 공신력 부정된 예의를 인정하고 있다. 자, 공신력 부정된 예의가 없다 했지? 예, 예의가 아닙니다. 특별 규정일 뿐이라고 했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2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이라고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언제 기준이라고 했지? 순위? 가등기한 때 가등기.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은 언제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본등기한 때.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 본등기시. 순위는 가등기시. 그 다음 3번 현행법상 물적 편성주의나 등기부와 대장은 이원화됐다 있고 공신력을 부정한다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도 이원화됐습니다.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물적 편성주의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물적 편성주의 예외가 있어? 없어? 없다. 그 다음에 등기부 대장 이원화 예외가 있어? 없어? 등기부 대장 이원화 예외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 다음 공신력 부정 예외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등기부 이원화 즉 등기부가 이원화했다는 건 뭐야?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디? 아파트는 하나도 있어요. 이게 뭐야? 집합 건물에 가면 토지 건물이 일체로 되는 거예요. 왜? 대지권 등기라고 했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 그래서 등기부는 이원화되어 있지만 구분 건물, 집합 건물, 구분 건물에 가서는 대지권 등기를 하기 때문에 토지 건물을 일체로 취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틀린 거예요. 그 다음 4번 등기부란 일필토지나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를 말한다. 용어정의서겠지? 용어정의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예요? 일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용어정의 앞에 금방 봤죠. 뭐라고 했어요? 찾아보세요 좀.
뭐라 했어? 이건 등기 기록에 대한 설명이잖아. 등기 기록. 등기부가 아니라 뭐라고? 등기 기록. 지금 등기 기록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틀렸다는 거 빨리 왜 이건 뭘 잘못 설명하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 4번 등기부란 이게 아니에요. 등기 기록이란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야. 용어 정의에서. 그 다음 5번 보세요. 부동산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됐습니다. 무슨 등기한다고 했지? 아까 부동산 일부 멸실? 예? 변경 등기라 했지. 변경 등기. 등기부가 일부 멸실했다면 등기부에 문제 생겼어. 이게 뭐야? 멸실 회복 등기예요. 그럼 등기사항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합니다. 이게 뭐다? 변경 등기. 원시적으로 불일치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경정 등기. 특히 부동산 멸실 중에 전부 멸실만 멸실 등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 멸실은 뭐라고요? 변경 등기라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6번 권리 변경 등기의 경우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처음 보면 아까 무슨 등기로 한다 했지?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처음 보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로 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 처음 보지 못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로 한다 했잖아. 등기 형식. 그 다음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돼야 된다. 맞아 틀려? 사건의 목적이 되면 토지로서 등기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뭐가 있어? 예. 도로법상 도로. 예. 뭐라고? 도로법상 도로는 등기 대상이 되는 거야. 공용 제한을 받는다. 내 맘대로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등기할 수는 있어요. 이런 얘기. 그러면 하천법상 하천부지는 등기할 수 있지만 지상, 지역, 전세, 저당, 임차권에만 권리 설정이 된 변경 등기는 할 수 없다. 맞아 틀려? 아까 하천법상 하천부지 등기할 수 있다 했지?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용의권 어떤 거야? 지상, 지역, 전세권, 임차권 안 되죠? 근데 어떤 거? 저당권 할 수 있는 거지. 용의권 아닌 게 들어갔잖아 거기 또. 저당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당권. 그건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 문제 풀기 몇 개만 해봐 다 넘어갑니다. 지금 뭐 한번 딱 풀어보면 다 기출 지문들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예. 연습을 한참 해야 돼 지금 자꾸 앞으로는.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주유소 캐노피와 개방 축사는 벽이 없으므로 건물 등기할 수 없다. 주유소 캐노피는 벽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지만 뭐라 했지?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하게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예.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등기했고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 보세요. 가등기상 권리 처분을 금지한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있지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다. 맞을까 틀릴까? 헷갈리죠? 여러분들 우선 보세요. 아까 프린트물 제가 저 요약집 보세요.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온다고 했던 게 있어요. 어디? 자 11페이지 보세요. 권리변동 주의사항. 그 도표가 여러분들 그거 수시로 봐주세요. 위는 되는 거 밑에는 안 되는 거. 즉 등기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첫째 가등기상 권리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이 할 수 있지만 밑에 안 되는 거 보세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이 못한다. 나왔지? 여기서 권리변동 중에 여기 나왔지만 지분만 전월명 이거 말고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일까 아닐까? 가등기 권리일까 아닐까? 권리예요 아니에요 가등기가? 하나의 권리입니다. 가등기도. 가등기 청권 보존을 위해서 등기했지? 그럼 B도 가등기라는 하나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권리는 처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등기 권리 처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가등기를 가지고 내 친구한테 넘겨줄 수 있어 없어? 아 권리니까 넘길 수 있어요. 굉장히 오늘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도대체 왜 이렇게 막 그냥 바퀴도 안 들어가 있고 안 달려 끌고 가도 안 나와 안 달리고 죽겠어 아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소유권 권리 아니에요? 소유권 전세권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소유자지? 아파트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그럼 내가 가등기를 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가등기를 제 친구한테 넘겨줄 수 있어 없어? 권리는 이전성이 있으니 항상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는. 자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나하고 지금 싸움이 붙은 사람이 돈 달라고 나 소송이 붙었어. 내 아파트에 가압류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나 소송을 한 사람이 내 부동산이 있으니까 가압류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그럼 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즉, 자, 가등기도 한마 일종의 권리는 처분할 수 있어. 처분한다는 건 뭐야? 처분한다는 개념. 나는 권리가 없어지고 상대가 넘어가는 게 처분하는 거예요. 권리를 처분한 사람 권리가 없어지고 줄어들어야 돼. 상대방 늘어나야 돼. 얘가 아파트를 처분했어 했더니 아파트가 늘어났어. 그럼 처분한 거야, 안 한 거야? 내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처분했더니 아파트가 둘로 늘어났다. 그럼 처분의 개념이 맞아요, 안 맞아? 처분했다는 것은 얘가 권리가 없어지고 이쪽으로 넘어간 게 처분이에요. 처분했더니 늘어나 버렸어. 이건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했더니 권리가 증가한다. 처분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민법 법을 떠나서 기본 국어를 물어보고 있어. 내가 이걸 처분했어. 난 처분했어. 이게 내 이 금덩어리가 상대로 넘어갔어. 권리가 없어졌어. 늘어났어, 내가? 나한테는. 줄어들건 없어져야 처분이라니까? 내 이걸 금덩어리 처분했더니 금이 두 덩으로 늘어나 버렸네? 이게 처분이에요? 취득이지? 처분은 없어지는 게, 쉽게 팔아먹는 게 처분이야. 팔아먹었더니 늘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국어적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어, 지금. 처음 공부한 사람 같아. 11월쯤 와가 참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들은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한국말 정도 할 줄 알아요. 한국말은 아는데 다른 그 정도 같아. 어떻게 된 게. 자, 처분하면 권리를 처분한 사람은 없어지면 줄어들고 상대 넘어가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처분하는 거예요. 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아파트 팔아먹어서 처분한 거야. 근데 얘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팔았어. 집이 두 채가 돼버렸어. 이건 처분이 아니야. 취득이지. 무슨 처분이야, 이게. 처분의 개념은 처분한 사람한테는 권리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상대는 늘어나는 게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등이란 권리 처분했으면 얘 가등이 없어져야 돼. 얘는 늘어나는 것이고. 이 처분이야. 그럼 얘가 가등기에서 본등기했어. B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했어. 이건 처분이 아니에요? 자, B가 가등기 친구한테 팔아먹어서 이건 처분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럼 가등기 가지고 있다 자기가 본등기해서 처분했어, 안 했어? 본등기하면 권리가 없어졌어요? 청구권만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아예 소유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처분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건 처분 개념이 아니라니까? 자, B가 C한테 가등기를 팔아먹은 건 처분이고, B가 자기가 본등인 건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분이 되어야, 처분을 할 수 있어야 처분을 뭐 할 수 있다?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되는 것이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는 거야. 즉 처분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 처분이 되어야. 근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처분 자체가 아니므로 처분을 뭐 할 수 없다? 제한할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이.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는 할 수 있지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못한다. 왜? 처분 자체가 아니므로. 이 얘기예요, 지금. 말이 어렵습니까? 이 판례를 제가 설명해 준 거, 판례, 백날 읽어도 여러분 몰라, 무슨 뜻인지. 그래서 거기, 첫째, 등기가 되는 거, 1번이 뭐야?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즉, 가등기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못한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개념이 안 맞는다. 이거 신청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신청 못 한다고 이거 안 되는 거 신청하면 등기관 전부 다 각하하는 거예요. 각하. 무엇으로 각하하는 거야 여기 29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0번 그거 잘 보세요. 가등기상 권리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지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지금 아까 부동산 일부 문제 했지. 부동산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용의물권 설정할 수 없다. 맞아요? 자 보세요. 부동산 일부, 토지건물 일부, 용의물권, 임차권은 된다겠지요. 된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 12번부터는 조금 쉬었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